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60이 넘은 평범한 아줌마예요.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혹시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지만 정작 그 자식과의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을 때의 그 답답함과 아픔을 아마 부모가 되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 아들 광진이는 사실 제가 낳은 아이는 아니에요. 남편의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죠. 광진이가 6살 때 저와 남편이 결혼하면서 제가 엄마가 됐어요. 그때만 해도 순수하고 예쁜 아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와는 벽을 쌓고 살더라고요. 광진아, 엄마가 뭐 해줄까? 아무리 다가가려 해도 그 아이는 항상 한 발짝씩 물러서더라고요. 친구들이 계모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위로해주지만 그런 말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어요. 저는 정말 그 아이를 친자식처럼 사랑했거든요. 특히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아예 저를 공기 취급하더라고요. 밥상을 차려놔도 안 먹어요 라고 딱 잘라 말하고 제가 뭐라고 하면 귀찮아 라며 방문을 쾅 닫아버리고 그때 제 심정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밤마다 이불 속에서 혼자 소리 없이 울었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아이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수없이 고민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광진이가 20살이 됐을 때였나? 새벽 3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요. 보호자분이세요?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있는데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함께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광진이를 보는 순간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머리에 하얀 붕대를 칭칭 감고 얼굴은 멍투성이에 의식도 없이 누워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머리를 다쳐서 언제 깰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발, 제발 광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눈만 떠줘. 그날부터 저는 병원에서 살았어요. 간이 침대를 놓고 광진이 옆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지켰죠. 손도 잡아보고 머리도 쓰다듬어보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모든 걸 다 해줬어요. 광진아, 엄마 목소리 들려? 빨리 일어나.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미역국 끓여놨어. 2주가 지나도 깨어나지 않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도 조금씩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마음은 정말 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3주째 되는 날 밤이었어요. 제가 광진이 손을 잡고 잠들어 있는데 뭔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광진이가 눈을 뜨고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광진아! 광진아! 그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너무 기뻐서 울음이 나왔어요. 그런데 광진이가 제 손을 꽉 잡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꿈에서 진짜 엄마를 봤어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 이 아이에게는 진짜 엄마가 따로 있지. 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죠. 그런데 광진이가 계속 말하더라고요. 엄마, 진짜 엄마가 말했어요.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진짜 엄마라고. 그동안 못되게 굴어서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그 순간 제 눈에서 주르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광진이도 울면서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엄마, 저 잘 살게요. 앞으로 효도할게요. 그때 그 기분을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20년 동안 쌓인 벽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그 이후로 광진이는 정말 달라졌어요. 제가 해주는 밥도 맛있다고 잘 먹고 학교 얘기도 들려주고 정말 친아들보다도 더 잘했어요. 대학도 열심히 다니고 군대도 다녀오고 취업도 잘 되고 그리고 28살이 됐을 때 광진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엄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수진이라는 예쁘고 착한 아이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한테도 정말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하더라고요. 어머니, 광진이 잘 부탁드려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아이였어요. 광진이와도 잘 어울리고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결혼식 날짜도 잡고 예식장도 예약하고 정말 바쁘게 준비했어요. 제가 워낙 꼼꼼한 성격이라 하나하나 다 챙겼죠. 청첩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음식, 축하까지.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어요. 2023년 5월 둘째 주 토요일이었나? 정말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광진이가 턱시도를 입고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뿌듯하고 행복했어요. 우리 광진이 진짜 멋지다. 예식장에는 양가 친지들이 다 모였어요. 분위기도 정말 좋았고 드디어 제 아들이 장가가는구나 싶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런데 예식이 시작되기 10분 전쯤이었나? 갑자기 낯선 남자가 광진이한테 와서 봉투 하나를 건네주더라고요. 광진 씨죠? 이거 받으세요. 광진이가 봉투를 받아들고 뜯어보니까 그 순간 그 아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는 거예요. 손도 덜덜 떨리고. 광진아, 뭔데? 뭐가 들어있는데? 저도 불안한 마음에 물어봤는데 광진이가 그냥 저한테 봉투를 건네주더라고요. 봉투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수진이와 다른 남자가 호텔에서 정말 차마 말하기도 부끄러운 모습이었어요. 그것도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 들어있더라고요. 날짜를 보니까 불과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광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버렸어요. 정말 넋이 나간 사람처럼. 제가 아들을 부축해서 겨우겨우 신부 대기실로 데려갔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수진이를 봤는데 그 아이는 아직 모르고 있더라고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앉아있는 모습이 그게 더 화가 나더라고요. 수진아, 제가 그 아이를 불렀는데 목소리가 떨려더라고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수진이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면서 털썩 앉아버렸어요. 어머니, 이게 아니에요. 변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아니라고? 그럼 뭔데? 너 지금 우리 광진이를 뭘로 생각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다고? 결혼식 일주일 전에 다른 남자와 그런 짓을 해놓고 잘못했다고? 결국 결혼식은 취소됐어요. 하객들한테는 신랑이 갑자기 아파서 연기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모든 게 끝난 거였죠. 그날 밤 광진이와 저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광진이는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정말 폐인이 된 것 같았어요. 제 마음도 정말 아팠죠. 겨우겨우 제대로 된 가정을 꾸려가려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시 우리 모자가 힘을 합쳐서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광진아, 엄마가 있잖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며칠 후에 광진이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엄마, 저 다시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 광진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 말고. 그렇게 저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쉽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광진이도 조금씩 웃음을 되찾더라고요. 지금은 광진이가 새로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아직 새로운 인연은 만나지 못했지만 언젠간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거라고 믿어요. 저도 이제는 많이 담담해졌어요. 인생이 항상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그런 걸 깨달았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가족끼리는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광진이처럼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흐르면 모든 상처는 아물어요. 그리고 가족의 사랑만큼 큰 힘은 없어요.